훌륭한 영화는 소재가 무엇이든 간에 관객들이 원래 그 소재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가부키라는 거는 그 연출적인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일본 사람이 아니고서 너무나 어색하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잖아. 근데 그거를 이입하게 만드는 연출과 미장센과 그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대단했어. 결국에는 가부키는 소재였고요. 주제는 예술이에요. 안녕하세요. 고현식당입니다. 하이. 영화 국보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본 모든 영화 중에 한국 영화, 뭐 서구권 영화 다 합쳐서 그냥 압도적으로 최고로 좋았는데, 리뷰를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보고 오신 분들은 몇 명 안 되고, 국보 한국 관객 수가 한 10만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영화 리뷰라는 게 영화를 보지 않고서 보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쯤 되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보러 가실 분들은 다 보러 가셨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다가 180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좀 부담스러워서 못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영화를 꼭 보십시오. 제발 정말로 시간이 있다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요새 시네마 자체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시네마가 가지는 예술이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제 시네마라는 이 방식 자체가 끝난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래도 대중영화 중에 제일 좋게 본 거는 넷플릭스에서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 연출 방식이 제가 좋아하는 시네마의 정석은 아니었거든요. 그 끊어가면서 연출적으로 막 끊어가면서 제3의 벽도 깨고 이런 식으로, 물론 잘 만든 영화이지만 느린 호흡의 작품성 있는 작품으로 이제 대중들의 호응을 얻기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동시에. 왜냐면 이 국보 이전에 올해 제일 좋게 봤던 게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였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너무 안 됐단 말이에요. 정말 잘 만든 영화였는데. 그래가지고 좀 시네마라는 매체에 대한 의심이 지금 많이 들고 있을 때 국보를 봤는데, 이게 일본 영화 중에 22년 만에 일본에서 실사 영화로 1000만을 넘었다는 거예요. 180분짜리가. 물론 일본의 전통 문화인 가부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의 국뽕 요소도 좀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가 1000만을 넘었다는 게 너무 경이롭고 시네마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국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리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줄거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한 스포 리뷰이죠. 줄거리를 먼저 전부 다 말씀해 드리고요. 끝나고 제 소감과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할 거예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만약에 리뷰만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로 넘어가셔서 리뷰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고민이 된다, 줄거리를 좀 들어보고 재밌어 보이면 볼까? 라는 고민이 드시거나, 난 그냥 뭐 줄거리만 다 듣고 나중에 기회 되면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다 보십시오. 네. 뭐 제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관객 수가 줄어들고 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튼 쫙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요, 가부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전통 문화죠. 얼굴 새하얗게 칠하고 굉장히 과장된 몸집과 부자연스러운 몸집과 특이한 발성으로 하는 연극 같은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판소리 비슷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얼굴 하얀 거부터 시작해서 발성도 그렇고 굉장히 기괴하거든요. 그리고 그로테스크하고, 실제로 이상일 감독도 그로테스크한 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그래서 가부키라는 소재 자체가 우리가 이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 관객들이 이입하기는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이 가부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서사로 바로 몰입을 시킵니다. 자, 시작은 야쿠자들의 회동에서 시작을 해요. 여기는 무슨 야쿠자들의 회동이냐? 주인공인 키쿠오라는 그 아이의 아빠가 야쿠자 두목이에요. 꽤나 큰 조직의 두목이에요. 나가사키에 있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행사에서 가부키를 연기하는데, 이 키쿠오는 그때는 한 뭐 10대 초반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자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해요. 가부키에서 여자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는 거는 온나가타라는 역이라고 합니다.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하는 거. 근데 뭐 클리셰적인 걸 생각해 보면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뭐 서구권에서도 있었고 한데 보통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배우들을 좀 내리깔아 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게 문화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영화 시작부터 바로 보여줘요. 하나이 한지로라는 그 당시에 오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나가사키에 공연을 하러 왔다가 그 당시 야쿠자의 힘이 너무 세니까 이 키쿠오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그 회동에 참석을 합니다. 그 회동에 참석을 했다가 키쿠오가 하는 연기를 봐요. 그 연기를 보고 여자인 줄 압니다. 아, 여기에 좋은 게이샤가 있군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키쿠오의 어머니가 사실 우리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빠는 굉장히 뭔가 씁쓸한 표정이 아니었어. 뭔가 자랑스러운 표정, 내 아들 잘하지 이런 그런 표정을 보여주는 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쿠자 두목의 아들이 여자 역할의 배우, 그 여자 역할의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좀 민망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에서 온나가타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받는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지로는 거기서 키쿠오의 연기를 보고 굉장히 인정을 해요. 야, 남자애였어? 저렇게 잘해? 하면서. 한지로가 연기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키쿠오를 만나자고 한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상대 조직이 습격을 합니다. 상대 조직이 습격을 해서 다 죽여요. 키쿠오만 겨우 살고 키쿠오가 창문으로 보던 중에 키쿠오의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키쿠오는 지금 뭐 가부키고 뭐고 자기 아빠를 죽인 그 상대 두목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 과정이 영화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 실패하고 몇 년 뒤에 키쿠오는 여찌저찌해서 오사카로 올라가서 한지로의 집에 몸을 의탁합니다. 그곳은 가부키 배우들이 모여서 가부키를 배우는 곳이고 한지로의 아내는 그 가부키 배우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 키쿠오가 몸을 의탁하게 된 거죠. 한지로는 그의 재능을 아니까 받아준 거고. 근데 거기에는 한지로의 아들인 슌스케가 이미 있었어요. 슌스케는 키코를 좀 견제하는 듯 했지만 이내 둘이 중마고우가 돼서 연습하고 둘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둘이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근데 키코의 재능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파였고 가부키의 진심이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한지로의 아내이자 슌스케의 엄마는 좀 견제하는 거죠. 키코 너무 스펀지 같아. 얄미울 정도의 재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슌스케랑 키코가 계속해서 자라나다가 어느 날 만기쿠라는 사람의 공연을 봅니다. 근데 그 만기쿠는 인간 국보예요. 영화 제목처럼 인간 국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인간 문화재 같은 것 같아. 근데 그 만기쿠의 공연이 진짜 엄청났어요. 그때 키코랑 슌스케가 완전히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때 키코가 이런 대사를 해요. 이런 거 무서워. 저건 완전 괴물이잖아. 라는 얘기를 해요.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 진짜 너무 경이롭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보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서 슌스케가 아름다운 괴물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키쿠오가 예술의 절정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출적인 것이 나와요. 희끄무레한 새벽녘 같은 빛에 먼지 같은 벚꽃 같은 것들이 흩날리고 그 사이에 막 불꽃놀이가 터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키쿠오가 예술의 정점 같은 것을 목격한 거죠. 내가 평생을 쫓아서 걸어가야 할 이데아 같은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3시간 내내 키쿠오가 결국엔 이 장면을 보려고 헤매는 서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둘 다 키쿠오랑 슌스케랑 엄청난 영감을 받고 둘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요. 둘이 어린 콤비로서 승승장구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가부키의 흥행을 주관하는 좀 메이저 주관사 같은 곳의 사장인 우메키라는 사장이 찾아와서 이 키쿠오와 슌스케를 되게 큰 극장, 그러니까 그 만기쿠가 공연을 했던 그리고 슌스케의 아빠인 한지로가 공연을 하는 그런 진짜 메이저 극장에 세우자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화려한 공연으로. 그때 이제 한지로는 애들 너무 어리다 하지만 할 수 있다. 이번에 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것이 이러면서 딱 올려버려요. 그때 이제 키코랑 슌스케는 엄청나게 흥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 주관사 사장인 우메키가 데리고 다니는 타케노라는 사원이에요. 근데 그 타케노가 계속해서 키코를 보면서 좀 씁쓸한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약간 씁쓸한 미심쩍은 이런 눈빛을 또 약간은 불쌍하게 보는 듯한? 타케노가 키코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가부키는 어차피 핏줄이 전부다. 너는 쓰이다가 뭐 버림받을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키코는 그걸 듣고 당연히 열이 받죠. 내가 재능이 있는데 왜 이딴 소리를 하지 이 새끼는?
그래서 화가 나서 선빵을 때려요. 그래서 거기서 막 투닥투닥 하는데, 근데 타케노는 알고 보니까 나쁜 새끼는 아니었어. 자, 아무튼 우메키 사장의 기획은 제대로 먹힙니다. 이 메이저 극장에서 슌스케랑 키쿠오의 공연이 완전 대박을 쳐요. 그리고 이 둘은 가부키계의 간판 스타처럼, 젊은 슈퍼스타들처럼 올라갑니다. 슈퍼스타 듀오가 되는 거죠. 성인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 슌스케의 아버지이자 이제 키쿠오의 스승인 한지로가 공연을 앞두고 쓰러지게 돼요. 그 공연의 제목이 소네자키 동반 모모이라는 이제 제목의 공연이에요. 거기서 한지로가 오하츠라는 여자 역할을 이제 해야 됐었는데 쓰러진 거예요. 이제 당연히 한지로의 엄마도 그렇고 주변 이제 가부키계 사람들도 그렇고 슌스케가 자연스럽게 이 기회에 한지로의 역할을 뒤이으면서 한지로의 이름을 이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한지로가 키쿠오를 선택을 합니다. 키쿠오조차도 슌스케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지로는 키쿠오의 재능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한지로는 키쿠오를 불러서 너는 뒷배가 없기 때문에 실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얘기해요. 슌스케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게 많이 티가 나요. 그렇다고 슌스케가 막 갑자기 흑화해서 키쿠로한테 이 쥐새끼 같은 놈하고 욕하진 않아요. 이 쥐새끼 같은 놈하고 욕하다가 이러면 재밌겠지만 하면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애써 마음을 누르는 거죠, 슌스케도. 한지로는 자기가 선택한 키코를 키워야 되니까 병실에서 계속 연기 지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완전 명장면이 나와요. 이 국보가요. 연출도 연출인데 연기가 진짜 미쳤거든요. 연기 차력쇼예요. 여기서 이제 키코 역할을 하는 요시자와 료의 첫 번째 엄청난 연기가 나오는데 이제 계속해서 한지로가 자기의 배역을 키코에게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막 비난을 해요. 왜냐면 오하츠라는 역할이 자기가 뭐 좋아하는 남자랑 지금 이어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같이 죽고 다음 생에 뭐 연인이 되자 막 이런 서사야. 그러니까 이게 당장 죽을 것을 대비하는 결연함과 동시에 다음 생에 이 남자와 다시 할 수 있다는 희열이 느껴지는 그 엄청난 심리적인 묘사를 해야 되는데 키코가 그게 안 되니까 한지로가 화가 나서 계속 막 욕을 하고 다그치고 해요. 그때 키코가 갑자기 확 각성을 하면서 이게 머리를 막 이러고 있다가 머리를 한번 확 넘기면서 눈빛이 완전 돌아버린 눈빛으로 그 연기를 완벽하게 하는데 와, 극장에서 그 눈빛을 보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뭐 흉내도 못 내요. 뭐 그 대사가 뭐 각코를 막 각오를 하겠다 막 이런 대사인데 갑자기 막 톤이 바뀌면서 귀신 들린 것 마냥 연기를 하는데 와, 그때 진짜 엄청난 연기를 요시자와 료가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키코의 실력은 완성됐는데요. 키코는요 자신의 핏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느껴요. 어차피 가부키는 핏줄이 전부다라는 타케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도 가부키계에 있으니까 그거를 아는 거죠. 그때 키코가 대기실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얀색 그 가부키 분장만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슌스케가 대기실로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코가 부들부들 떨면서 화내지 말고 들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요시자와 류의 연기가 미쳤어요. 화내지 말고 들어 하면서 얘기한 게 난 지금 너의 피를 간절히 원해. 너의 피를 컵에 담아서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 라는 대사를 치는데 그 대사를 칠 때 요시자와 류의 연기랑 슌스케의 눈빛, 요코하마 류세이의 눈빛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너무 정확히 알지만 그러면서도 이 역할에서는 키코가 부러우면서도 얘가 왜 핏줄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지도 알면서도 내 친구가 짜증이 나면서도 열등감이 들면서도 불쌍한 것 같은 그 완벽한 그 둘의 연기. 그러면서 이제 가부키 배우들의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데 가부키 배우들이 눈 여기를 빨갛게 칠하거든요. 슌스케가 이제 그거를 빨갛게 눈을 칠해줘요. 이상일 감독의 코멘터리를 들어보니까 그 빨간 것이 내 피를 너에게 어느 정도 준다라는 뉘앙스의 연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키쿠오는 결국엔 무대를 섭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미친 연기를 보여줘요. 완벽한 연기를 보여줘요. 슌스케는 객석에서 그 연기를 보다가 중간에 뛰쳐나가요. 열등감과 부러움과 내가 닿지 못할 것 같다는 그 감정이 막 뒤섞여서 도망가요. 그렇게 슌스케가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8년? 뭐 8년 후 이러면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슌스케는 이제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고 키쿠오가 슌스케의 빈자리를 메꿔서 가부키계의 젊은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키쿠오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본 게이샤랑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왜냐면 아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기가 아니라 사생아였어요.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거는 아니었어. 그 기생은 예전에 슌스케가 한 키쿠오를 데리고 기생집을 간 적이 있는데, 모든 기생들이 다 슌스케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여자는 난 키쿠오한테 인생을 걸래 했던 그 여자였어요. 그래서 난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애를 낳은 거였더라고. 아무튼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 사생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생아 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왜 굳이 이 스토리를 언급을 하냐 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키쿠오가 이 딸을 데리고 뭐 축제 같은 거를 가요. 그 일본은 축제가 많으니까. 근데 그 축제 같은 거에서 신사에서 뭐 이거 줄 흔들면서 소원 비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키쿠오가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그때 이제 딸이 무슨 신에게 무슨 소원을 신에게 빌었어? 뭐 물어봐요. 근데 키코가 신에게 안 빌었어. 악마한테 빌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최고의 가부키 실력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어라고 하니까 딸이 그래서 들어준대라고 하고 키코가 들어준다고 얘기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지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한지로라는 이름도 이게 이름이 아니라 예명이래요. 이 가부키계에서 예명이 굉장히 명예로운 걸로 나오는데 키쿠오도 토이치로라는 예명을 쓰고 있거든요. 한지로가 만들어준 동쪽의 1번이다라고 해서 토이치로인데, 이제 이 하나의 한지로라는 이름을 슌스케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키쿠오 너가 물려받고 자기는 백호라는 이제 이름을 물려받기 위해서 하나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자라고 키쿠오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키쿠오는 너무나 명예롭지만 한지로의 아내이자 슌스케의 엄마는 이제 화가 너무 나는 거죠. 그 이름은 아들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키쿠오가 어떻게 다 가져가게 둘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계승식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계승식에서 한지로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집니다.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고 얼마 안 있다 죽어요. 그리고 한지로가 죽은 뒤에 슌스케가 돌아와요. 슌스케가 꽤 오랜 시간 가부키계를 떠났잖아요. 근데 가부키계는 사실상 가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회를 보여주는 거야. 좋게 말하면 이게 세대를 뒤이어서 전통이 잘 이어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 업계에 외부인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슌스케가 들어오자마자 사실상 뭐 메이저 무대에서 거의 8년을 떠나 있었는데 당연히 녹슬고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하나이 한지로의 아들로 막 TV 인터뷰 나오고 메이저 가부키에 바로 섭외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만기쿠라는 인간 국보가 슌스케를 거둬들여서 1대1 레슨을 해주고, 슌스케가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막 그런 뉘앙스를 맺힐 때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막 그런 억지로 연기를 애써 연습하는 그때 만기쿠가 싫어도 해야 된다. 너는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기쿠 인간 국보가 1대1 레슨을 해주는데 슌스케는 이제 점점 더 잘 나가는 거야. 그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코는 안 그래도 슌스케가 오자마자 가부키계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때 엄청 패닉에 빠져 있는데 나는 이제 끝인가? 역시 이 세계는 핏줄이 전부인가? 근데 거기서 이제 키코랑 같이 그 핏줄이 가부키계를 다 잡아먹고 있는 거에 짜증을 내는 게 타케노예요. 타케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부키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핏줄 이런 거에 대해서 타케노는 계속해서 좀 짜증이 나 있어. 키코한테. 결국 뭐 돌아오자마자 핏줄이 전부네 하면서 막 짜증도 내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슌스케는 계속해서 잘 나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코가 야쿠자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지고, 키코의 등에 어렸을 때 새긴 그 야쿠자 문신이 있었거든요. 그 문신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그리고 키코가 사생아 딸이 있다라는 것도 밝혀지고, 그리고 한지로의 이름을 교묘하게 뺏어갔다 막 이런 식의 황색 언론의 모든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코는 한지로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역 하나 얻기 힘든 상태고, 슌스케는 계속해서 잘 나가. 그러니까 키코는 결국엔 이게 핏줄적인 뒷배가 없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유명한 가부키 배우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자기를 좋아했어요. 키코가 엄청 잘생겼거든. 그 사람이 아키코라는 여자였는데
그래서 키코가 아키코랑 자요. 격렬한 그 배드신을 보내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아키코를 사랑해서보다는 뒷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뒷배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안 아키코의 아빠가 와가지고 막 슌스케를 그 키코를 두들겨 패면서 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막 화내고 두들겨 패는데, 근데 아키코는 키코를 진짜 좋아해. 그리고 그 아빠가 너 이럴 거면 키코랑 같이 갈 거면 호적에서 파고 나가 막 이러는데, 이 여자애가 진짜 나갈 거예요 해서 진짜 나가. 이 아키코의 사랑은 진짜였어. 그래서 둘이 완전 도망가듯이, 마치 슌스케가 키쿠오의 그 아빠 대신한 공연을 보고 하루에랑 도망갔던 것처럼 키쿠오도 이 아키코랑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의미로 슌스케랑 키쿠오의 삶이 대칭으로 가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망갈 때 슌스케는 키쿠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괜히 자기가 돌아와서 키쿠오 걸 모든 걸 뺏어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슌스케가 키쿠오가 가기 직전에 뭐 내가 너를 어떻게든 돌아오게 할 거야 막 하는데, 그거 열받잖아 뭔가. 다 슌스케가 돌아와서 망한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막 주먹 다짐 서로 한판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이제 나가서 키쿠오는 계속해서 힘든 삶을 거쳐요. 아마 이것이 그 슌스케가 나가서 살았던 삶이랑 비슷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 아무 데서나 그냥 술집에서든 뭐 뷔페 같은 데서든, 예전에는 진짜 풀밴드에서 했던 가부키를 녹음기 같은 걸로 카세트 테이프로 틀어서 가부키 연기를 하고, 근데 그 연기를 또 너무 잘하고 그런 정말 밑바닥 삶을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어떤 술집 같은 데서 가부키 연기를 하는데 키코가 너무 잘하니까 어떤 찌질한 또라이 같은 남자가 여잔 줄 알고 반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남자잖아. 그러니까 막 그 일행이 막 조롱을 해요. "넌 여자냐 남자냐." 하면서 막 두들겨 패고 도구를 뺏으려 그러고, 키코는 저항하려다가 더 맞고, 그러니까 온나가타라는 개념을 모르는 그 무레배 같은 애들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옥상에서 막 키코가 춤을 춥니다. 이 장면도 그냥 연기 차력쇼예요, 이 옥상에서 춤을 추는 게. 아키코는 이제 키코한테 "그만하자고 하죠. 도대체 뭘 보고 있냐고. 그만하자고. 좀 이제 편하게 살자고." 근데 키코가 이제 그때 '난 대체 뭘 보고 있을까?'라고 막 웃으면서 거의 실성한 듯한 웃음을 짓는데, 그때 또 연출적으로 나오는 게 결국 만기쿠의 연기에서 봤던 그 희끄무레하고 벚꽃이 떨어지는 먼지가 떨어지는 듯한 예술의 이데알을 여전히 키코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날인가 완전 엉망이 돼 버린 밑바닥으로 떨어진 키코를 타케노가 찾아옵니다. 그 "핏줄이 다다."라고 했던 그 조소 어린 외침을 했던 타케노 그 직원이 찾아와요. 이제 타케노가 사실상 가부키 주최사인 우메다 사장을 대신해서 사실상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 돼 버렸어. 타케노가 찾아와서 "만기쿠 그 할멈인지 할배인지가 너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간 국보가. 만기쿠는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거든, 요양병원 같은 데서. 예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냥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의 다 죽어가는 노인이 키코한테 그 작은 방에서 다시 춤을 춰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키코를 통해서 이제 키코는 가부키계로 다시 돌아와요. 슌스케도 키코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키코의 복귀를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돕는 거고, 둘이 함께해서 다시금 콤비가 되는데, 예전에는 키코의 예명이 토이치로고 슌스케 예명이 한야여 가지고 토한 콤비라 그랬는데, 이제는 히코가 어찌 됐든 한지로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지로랑 슌스케 한야에서 한한 콤비로 다시 이름을 엄청나게 날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슌스케도 아버지처럼 당뇨병이 세게 와요. 아버지는 합병증이 눈으로 세게 왔는데 슌스케는 발로 와. 발이 썩은 거야. 그래서 발이 괴사돼서 다리를 잘라요. 그렇게 이제 다리를 자르고 슌스케는 가부키계에서 살짝 멀어지고, 키코는 이제 다시금 한지로로서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슌스케는 다리를 자른 뒤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서 키코한테 그 역할을 하자고 해요. 손에잡기 동반의 오하츠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게 나쁜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 역할을 해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근데 키코는 당연히 기꺼이 그 말을 들어주면서 그럼 내가 상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콤비가 그 둘의 뭐 비극이라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재현합니다. 슌스케는 다리 한 짝이 없는 채로. 이제 거기서 슌스케는 진짜 안 좋은 상태에서 목숨을 건 연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부키 씬에서도 둘의 연기 차력쇼가 엄청나요. 특히나 슌스케 역할을 맡은 요코하마 류세이의 그 연기 차력쇼가 진짜 엄청납니다.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다리만 없는 게 아니라 당뇨로 인해서 컨디션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식은땀을 흘리면서 둘이서 퇴장하는 그 복도에서 슌스케가 막 쓰러지려고 기절할 것처럼 하는데 키코가 놀래서 부축을 하려고 하자 슌스케가 부축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보내거든요. 정말 그 죽어가면서까지 불꽃을 태우면서 연기를 하는 요코하마 유세이의 연기가 엄청나다. 그리고 이제 인터미션 때 슌스케가 거의 죽어가니까 다들 이제 주변 인물들이 "그만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키쿠오가 "당연히 계속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슌스케한테 "그럴 거지." 하니까 슌스케도 거의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그걸 왜 물어? 당연한 걸 왜 물어? 난 끝까지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슌스케는 목숨을 다해서 연기를 해냅니다. 그리고 타케노가 그 옆에서 무대 백스테이지에서 그 연기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라고 나지마키 얘기를 해요. 이제 거기서 슌스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당연히 죽죠.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꽤나 흘러요. 16 년인가 흐르고 키쿠오는 노인이 돼요. 그리고 키쿠오가 최연소 인간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장 같은 데서 매체 인터뷰를 하는데 "무엇을 쫓아왔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키쿠오가 "나는 어떠한 풍경, 게시키를 쫓아왔다. 그 풍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키쿠오가 "아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만기쿠의 연기를 보면서 느꼈던 그 풍경이에요. 뭔가 그 연기와 예술의 가부키의 정점, 예술의 이데아 같은 거. 그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매체 인터뷰 때 따로 키코의 단독샷을 찍는 여자 사진사가 나와요. 근데 그 사진을 찍으면서 키코한테 물어봐요. "누구누구 게이샤가 생각나느냐?" 키코가 눈이 떨리죠. 알고 보니 그 사생아 딸인 거야. 그 딸이 키코한테 얘기해요. "난 당신이 정말 정말 밉다. 우리를 버리고 가부키 하나만 보려고 다 버리고 가는 당신이 너무 밉다." 근데 이 대사가 사생아 딸이 키코한테 한 대사이기도 하지만 한지로가 백호가 되려고 자기의 한지로 이름을 키코한테 물려주려고 할 때 한지로의 아내가 한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예술의 정점까지 가고 싶어하는 한지로랑 슌스케랑 키쿠오랑 이들의 주변 인물들이 느낀 감정인 거야. 정말 "당신들은 예술만 하면 뭐 모든 걸 버리는 게 정말 정말 밉다." 근데 이 사생아 딸이 그 뒤에 이어서 얘기하는 게 "근데 무대에선 당신을 보면 마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듯이 행복해지고 이쪽으로 넘어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웃으면서 울면서 그 여자가 이런 대사를 해요. "악마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줬네요. 정말 세계 최고의 가부키 배우가 되었네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칭찬도 비난도 아니에요. 예술을 위해 그냥 모든 걸 버린 광인에 대한 찬탄에 가까운 거죠. 이제 그 뒤에 이제 키쿠오의 국보로서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홀로 하는 동무대. 백로 아가씨라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두운 무대에서 키코가 완전히 혼자 동무로 그 분위기를 휘어잡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위를 봅니다. 그 위에는 뭔가 그림 같은 것이 있거든요. 조명이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극장에서 슌스케랑 키코가 그 모든 다사다난함이 끝나고 슌스케가 당뇨 걸리기 직전에 둘이 한한 콤비로 잘 나갈 때 극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위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늘 보고 있다." 키코가 늙어서 인간 국보가 돼서 연기를 할 때 그 위를 보면서 그 풍경을 봐요. 키코가 영원히 평생을 쫓아왔던 그 풍경. 벚꽃 같은 먼지가 흩날리는 그 풍경. 그러면서 '아 이 풍경이네.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다른 영화 평론가들의 리뷰랑은 제 리뷰가 약간 감정적일 수가 있는 게 저는 예술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예전부터 제 리뷰를 보셨던 분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너무 미친 듯이 들어 가지고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드럼을 치고 싶었고 저 드럼을 초등학교 6 학년 때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꽤나 열심히 쳤고 뭐 아마추어 치고는 잘 쳤어요. 근데 이제 수능 끝나고 뭐 전 예고를 다닌 게 아니 전 예고가 아니라 외고를 나왔어요. 근데 수능 끝나고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드럼을 좀 제대로 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수능 끝나고 12 월부터 한 2 월까지 드럼 학원에서 거의 3-4 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드럼 잘못된 습관이나 이런 걸 다 고치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옆방에 드럼 소리가 들리는데 두두두당 진짜 뭐 내가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의
드러밍이 들리는 거예요, 드럼 플레이가. '뭐야?' 하고 가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애가 막 치고 있는 거야. 선생님한테 "쟤 뭐냐?"고 하니까 버클리 붙은 애래요. 버클리에 붙었다고.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아 내가 평생을 해도 쟤만큼 칠 수가 있을까?' 왜냐면 저는 선천적 재능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 가서도 음악하는 친구 전시관이라는 ZXQ라는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랑 밴드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저는 뭐 예술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포기했죠. 뭐 안 돼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부러우면서도 열등감도 들고 괜히 슬프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저는. 예술에 대해 불태우는. 뭐 이거랑 제일 비슷한 영화는 좀 위플래시가 떠오르기도 하고 일본 만화 중에는 재즈 만화인데 블루 자이언트라는 만화 극장판으로도 나와서 일본에선 굉장히 흥행했는데 그거 정말 좋거든요. 뭐 그런 예술을 위해서 뛰어가는 주인공들을 보는 만화를 보면 전 되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블루 자이언트 만화책으로 보면서 질질 짜면서 봤거든요. 그 예술을 못한 거에 대한 슬픔과 약간 스스로에 대한 비난 좀 스스로에 대한 비겁함도 막 느껴지고 막 그래 가지고 영화 보면서도 비슷했어요. 키코가 예술 하나만 보면서 가는 게 물론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좋은 삶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부러웠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뭐 영화 중간에 키코가 초반에 만키쿠의 연기를 처음 보고 "괴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난 저런 거 싫어."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감탄의 의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한 예술을 위해서 모든 걸 던지는 삶의 기구함을 예견하는 듯한 대사로도 좀 읽혀졌었어요. 이제 이 영화가 되게 훌륭한 게 키쿠만의 영화로 끝났으면 이 정도로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 스토리가 진짜 훌륭한 이유가 슌스케도 단순히 가부키 집안의 적자 이런 걸로 재수 없는 도련님 이런 클리셰가 아니라 슌스케도 키쿠오 때문에 불이 붙어서 완전 그 예술혼을 불태우는 시너지가 나오니까 슌스케랑 키쿠오의 그 불꽃의 시너지가 영화에 불어넣는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고 그 연출적으로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훌륭한 영화는 소재가 무엇이든 간에 그 관객들이 원래 그 소재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걸 이입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위플래시 같은 경우도 드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개쩐다.' 생각이 들 정도 들잖아요. 근데 가부키라는 거는 그 연출적인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일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너무나 어색하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잖아. 근데 그거를 이입하게 만드는 연출과 미장센과 그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대단했어. 그래서 예술의 불꽃 하나만을 보면서 뛰어가는 사람의 경이로움을 그려내는 영화였습니다. 결국에는 가부키는 소재였고요. 주제는 예술이에요. 그 예술의 세계는 배려와 이타심이라는 게 변명이 되는 세계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려면 배려와 이타심이 있어야 되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 뭐 예술뿐만이 아니라 막 사업가들도 그렇고 뭔가 특정한 골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가족에 대한 배려, 누군가에 대한 이타심 뭐 이런 것들이 변명이 되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은 저 같은 인간은 최대한 좋은 사람으로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일종의 변명이 되진 않았나 가끔은 내가 전력으로 뛰지 못했던 것이 괜시리 후회되는 밤이 와요. 밤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숱하게 아련해졌던 좀 그런 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고 올해 본 영화를 넘어서서 제 인생에 본 영화 중에 손꼽게 좋았어요. 제 삶 때문에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보실 시간이 있다면 제가 지금 놓친 스토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미장센과 연기가 있으니까 제발, 제발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영화 정말 추천드립니다.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영화예요. 지금까지 고해한 식당이었고요. 혹시 국보 보신 분들 있으면 또 댓글에 자신들의 감상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국보는 안 봤지만 제 그냥 이 리뷰 영상 자체를 보고 또 드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혹시나 댓글을 하나 이렇게 스와이프하면 하입 버튼이 있는데 하입을 눌러주실 수 있다면 하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해한 식당이었습니다. 바이.